제10강 저시각인 보행지도법 강의를 맡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김동복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환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며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보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향정의 보조구로는 입체 모형판, 촉지도, 점자 및 음성자료, 인공위성 자동위치 추적 시스템 GPS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저시력인을 위해서는 잔존시각 기능으로 사물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별하기 쉬운 크기로 하고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맹인과 저시력인에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중요한 환경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체 모형판이 잘 만들어지면 평면지도 혹은 음성 보조구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시력인들을 위해서는 잔존 시각 기능으로 변별이 가능하도록 확대시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을 대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적 변별력을 높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본 강좌의 학습 목표로는 첫째, 시각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각 기술의 지도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합망원경을 이해하고 보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기술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시각 기술이란 시력, 시야, 대비감도, 색각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각 기술로는 중심의 보기, 탐지하기, 주사하기, 추적하기, 추시하기 등이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시각기술은 실제 생활 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평가하고 망원경, 확대경, 망원렌즈 부착안경 등의 광학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시각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기능시각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저시력인에게 실시할 기능시각 지도 영역은 크게 시각기술, 저시력기구, 환경수정이 있습니다. 영역별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각기술을 훈련하기 위해 시각 사용을 자극하려면 일시적으로 환경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시력기구 사용법을 지도하면서 환경을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각기술 지도의 일반적인 절차는 첫째, 목표의 구체화, 둘째, 시범, 셋째, 지도를 병행하는 연습, 넷째, 저시력인의 독립적인 연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는 시각장애 전문가가 목표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신에게 시범을 보입니다. 그 후 시각장애 전문가는 목표 기술에 대해 설명도 제공하고 신체 또는 말로 촉진하면서 저시력인이 연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를 병행한 연습 단계에서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저시력인이 성공할 경우 칭찬과 같은 강화를 제공합니다. 지도를 병행한 연습을 통해 목표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저시력인이 기술을 혼자서 연습하도록 격려합니다. 시각기술은 크게 기초시각기술과 응용시각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시각기술이란 중심의 보기, 추시하기, 추적하기, 주사하기 등을 시각적 과제 수행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중심의 보기, 추시하기, 추적하기 및 주사하기 등을 순서대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용시각기술이란 기초 단계에서 습득한 시각기술을 읽기, 쓰기, 사람 식별, 보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 수행을 응용하는 기술입니다. 저시력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쉬운 과제를 먼저 연습하게 한 다음 점차 어려운 과제를 연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각기술 지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중심의 보기입니다. 중심의 보기는 중심 안점으로 인해 시야 중심부, 망막의 황반부를 통해
사물을 보지 못하는 저시력인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중심 암점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최대한 명료하게 보기 위해 망막의 황반부 이외에 부위를 사용해야 하므로 눈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중심의 보기의 지도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심의 보기를 할 눈을 결정합니다. 중심의 보기 지도는 한쪽 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시력이 높은 쪽 눈을 훈련시키지만 저시력인에 따라서는 시력이 낮더라도 선호하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대상으로 중심의 보기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보기를 지도할 때 훈련 대상이 아닌 눈은 손을 컵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안대를 착용합니다. 둘째로 대면법을 통해 사용할 망막 부위와 눈 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먼저 저시력인으로 하여금 약 1m 거리에서 시각장애 전문가를 바라보게 앉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전문가 얼굴 앞에 단어가 적힌 카드를 들고 카드에 적힌 글자가 암점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저시력인에게 눈을 움직이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난 후 카드의 글자가 보일 때까지 눈을 위로 올리다 보도록 하고 암점에 의해 다시 그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움직이도록 저시력인에게 지시합니다. 저시력인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 경우 어느 방향으로 보기가 가장 쉬운지 묻습니다. 가장 보기 쉬운 방향이 중심의 보기를 위해 사용해야 할 망막 부위입니다. 셋째로 암점을 피하도록 눈을 움직이는 연습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망막 중심부를 기준으로 암점이 아래로 5도, 이와 양 옆으로 각 10도인 저시력인은 망막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므로 눈을 위로 올리게 보게 하는 겁니다. 넷째로 글자 또는 숫자 카드 보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약 1m 거리에서 글자 또는 숫자가 적힌 카드를 암점에 가려 저시력인이 보지 못하도록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적절한 방향으로 눈을 돌려 글자 또는 숫자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저시력인에게 지시합니다. 암점으로 글자를 보지 못하다가 눈을 움직임으로써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저시력인은 사물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 눈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훈련 과제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훈련 초기 단계는 쉬운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쉬운 과제를 습득한 다음에는 과제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과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자와 목표물과의 거리 증가시키기, 카드의 글자 또는 숫자의 글자 크기 줄이기, 카드에 적힌 글자 또는 숫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등입니다. 여섯째, 머리를 움직이도록 훈련시킵니다. 목표물이 이동할 때에는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를 움직여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평면상에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도록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면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볼펜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면상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보는 연습을 한 후에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시학입니다. 추시란 주로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실제 또는 가상의 정지된 선을 시각적으로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추시하기는 온거리 과제뿐만 아니라 근거리 과제를 수행할 때도 사용합니다. 도로 표지를 찾기 위해 신호등이나 전화선 기둥을 수직적으로 따라가 보는 것, 인도 한쪽 편을 따라 어느 집에 도착하는 후 문틀의 모서리를 따라 봄으로써 집의 번지수를 확인하는 것 등이 추시하기를 활용하는 온거리 과제입니다. 추시하기 지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이나 칠판에 직선을 그려놓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직선을 따라 보게 하는 겁니다. 저시력인이 줄을 정확하게 따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줄을 따라 읽게 합니다. 시각장애 전문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시력인의 눈손 협응 기술도 관찰할 수 있고 순조롭게 추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선을 끊어 놓음으로써 선이 일시 중지한 지점에서 저시력인이 그 지점을 발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선의 곳곳에 숫자, 글자,
단어 등을 써놓고서 발견하는 순서대로 저시력인으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도 저시력인의 추시 기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선의 굵기, 저시력인과 선의 거리, 선과 선 사이의 거리, 선과 배경의 대비 등을 바꾸어가며 지도합니다. 처음에는 굵은 선을 추시하게 한 후 점차 가는 선을 따라보게 합니다. 근거리의 정지선을 따라보게 하는 후 점차 먼 거리에 있는 선을 따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선 사이가 넓은 여러 선을 읽게 한 다음 사이가 좁은 선들을 읽게 합니다. 선의 굵기를 바꾸면서 동시에 대비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낮은 수준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 방향의 선을 추시하도록 지도합니다. 처음에는 수평선을 훈련한 다음 수직선, 대각선 및 곡선의 순서로 추시 기술을 지도합니다. 넷째는 일상생활에서 추시 기술이 필요한 과제를 활용하여 훈련합니다. 다섯째로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특히 훈련의 초기에는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추시하도록 격려합니다. 저시력인이 익숙해짐에 따라 속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시력인에게 추시하기 연습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추적하기입니다. 추적하기란 주로 머리나 눈을 때로는 몸까지 움직임으로써 이동하는 사물을 시각적으로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추시하기와 마찬가지로 추적하기도 언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다가오는 버스 번호 읽기, 볼링공이 핀을 맞추는지 확인하기 등이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언거리 과제입니다. 추적하기 지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적할 대상물의 크기를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점차 작은 것을 사용하여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굴러가는 공을 따라 포도로 훈련하는 경우 처음에는 축구공, 핸드볼공, 야구공 등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탁구공을 사용합니다. 둘째로 추적 대상물의 이동 방향을 바꿉니다. 저시력인을 기준으로 먼저 수평으로 점차 멀리 움직이는 사물, 수직으로 점차 멀리 움직이는 사물, 수직으로 점차 저시력인에 다가오는 사물, 대각선 방향으로 멀어져가는 사물, 대각선 방향으로 저시력인에 다가오는 사물, 수평선상에서 저시력에 다가오는 사물, 곡선상으로 움직이는 사물 등으로 사물의 움직임 방향을 바꾸면서 추적 기술을 지도합니다. 셋째로 추적 대상물의 이동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훈련 초기에는 사물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따라보게 한 후 저시력인이 추적 기술을 익힘에 따라 사물의 움직임 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넷째로 실내의 통제된 환경에서 먼저 지도합니다. 기능시각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조명, 대비 등 훈련 환경을 저시력인에게 적절하도록 조절합니다. 추적하기 기술이 전혀 없는 저시력인의 경우 천천히 움직이는 사물과 함께 청각적인 단서가 주어지도록 박수를 치며 시각장애 전문가가 걷는 것을 보게 하거나 구슬이나 스테이플러 알을 넣은 탁구공을 따라 보게 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실제 생활에서 추적하기 지도합니다.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 추적하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 알아보기, 극장에서 배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이 추적하기, 교차로를 달리는 자동차 추적하기,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따라 추적하기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과제를 선택할 때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를 먼저 활용하고 점차 예상할 수 없는 대상물을 보게 하는 단계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사하기입니다. 주사하기란 목표물을 찾기 위해 눈이나 머리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어떤 구역에서 익숙한 랜드마크 찾기, 편지 봉투에서 보낸 사람의 주소 확인하기, 방 안에서 원하는 사람 찾기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사하기 기술을 활용합니다. 주사하기 지도의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평적 주사하기를 지도합니다. 주사하기는 대부분의 경우 머리나 눈을 수평적으로 먼저 이동한 후 수직적으로 내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수평 운동을 합니다. 시계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11시 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머리나 눈을 움직인 후 2시로 내려와
2시에서 10시 방향으로 다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칠판 위에 여러 숫자나 이름을 써놓고 특정 숫자나 이름을 찾게 합니다. 둘째로 수직 주사하기를 지도합니다. 수직적 주사하기란 먼저 수직적으로 머리나 눈을 이동한 후 수평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반대 방향으로 수직 이동하는 것입니다. 시계판을 예로 들면 1시에서 출발하여 5시로 내려온 후 6시로 움직인 후에 다시 12시로 올라오는 형태로 머리나 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평적 주사하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에 주로 숫자나 이름 등을 써놓은 다음 특정 숫자나 이름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제시력인과 칠판의 거리를 늘리거나 숫자의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조명의 밝기를 변화시켜 수평 또는 수직 주사를 지도합니다. 넷째로 실제 환경에서 주사 기술을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사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활동은 교통신호를 찾기 위해 교차로 주사하기, 원하는 물건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화점 카탈로그 읽기, 모퉁이가 굽은 곳에서 인도나 복도에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기, 마루에 떨어진 물건 찾기, 도서관 로비에서 쓰레기통 찾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단합망원경의 이해와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시력 기구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저시력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시력인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 전문가는 저시력 기구를 직접 지도하기 이전에 저시력 기구에 대한 저시력인의 기대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거리 광학 저시력 기구는 단합망원경과 안경 장착 안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원거리 광학 저시력 기구인 단합망원경을 다루고자 합니다. 망원경의 초점 범위는 각각의 망원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60에서 360cm라 할 수 있습니다. 단합망원경의 지도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합망원경의 보관 및 관리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기 쉬운 장소에 단합망원경을 보관하도록 저시력인을 지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렌즈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반 렌즈에 약을 발라줄 필요도 있습니다. 떨어뜨리지 않게 평소에 조심스럽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먼지나 액체가 렌즈에 닿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지도합니다. 단합망원경 쥐기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확대된 이미지가 떨리므로 망원경을 안정적으로 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눈과 같은 쪽의 손에 단합망원경을 쥐도록 지도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저반 렌즈 쪽의 고무를 단단히 감싸주면서 눈에 최대한 밀착시킵니다. 이렇게 단합망원경과 눈과 가까이 밀착시키는 것은 빛을 차단하고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서 사용할 경우에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거나 반대쪽 손바닥으로 망원경을 쥐고 있는 팔의 팔꿈치를 받쳐서 망원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경우에는 저시력인이 몸을 벽에 기대면서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점 맞추기 또는 고시입니다. 망원경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렌즈의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렌즈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 전문가가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어 초점이 맞추어진 대상물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저시력인이 직접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물이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저시력인이 저반 렌즈를 천천히 돌린 다음 상이 흐리게 보일 때까지 계속 돌리다가 다시 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반대 방향으로 돌리도록 지도합니다. 목표 사물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저시력인으로 하여금 혼자서 초점을 맞추게 한 다음 시각장애 전문가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저시력인이 기본적인 초점 맞추기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시각장애 전문가는 저시력인 정면에 서서 자신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합니다. 시각장애 전문가는 위치를 달리하면서 저시력인의 초점 맞추기를 연습시킵니다. 저시력인이 시각장애 전문가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망원경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합니다. 넷째로 위치 찾기입니다. 위치 찾기는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대상물에 있을 만한 전반적인 장소를 찾은 다음 망원경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목표 대상물을 발견하여 거리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잘 통제된 상황에서 먼저 지도한 다음 보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위치 찾기를 지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 변인이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지도한 다음 통제되지 않는 자연 상황에서 위치 찾기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 주차장에서 저시력인에게 약 3m 거리에 있는 흰색 자동차의 차량 번호를 읽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저시력인에게 흰색 자동차를 망원경 없이 먼저 찾은 다음 망원경으로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고 차량 번호를 찾아 읽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과제의 난이도를 바꿔가면서 위치 찾기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추시하기, 추적하기 및 주사하기입니다. 추시하기, 추적하기 및 주사하기는 기초적인 시각 기술을 단합 망원경을 사용해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 방법은 기본적으로 확대경을 사용할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망원경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추시하기 경우 망원경 없이 먼저 추시할 선을 발견하고 나서 망원경을 사용하여 눈과 선이 일직선에 놓이도록 설정합니다. 망원경의 초점을 선에 맞추면서 눈을 사용하는 대신에 천천히 그리고 유연하게 머리를 움직여 선을 따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사용하여 추적할 때에는 목과 머리, 눈과 망원경을 고정시켜 함께 움직이도록 지도합니다. 중심시야가 손상된 저시력인은 중심에 보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움직이는 순간에도 대상물의 위치를 파악하므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 시야가 손상된 저시력인은 특히 추적하기를 어려워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추적하기 지도는 저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간단한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저배율의 망원경은 상대적으로 시야가 넓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물을 발견하기가 쉽고 대상물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를 통해 추적하기를 지도한 다음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예상할 수 없는 대상물까지 과제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지도하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사용하여 주사할 때는 먼저 기준점을 정하도록 저시력인을 지도합니다. 또한 주사하기 위해서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통을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합니다. 주사하면서 자신이 본 것을 읽고 소리내어 말하게 하는 것이 전체를 다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본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저시력인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주사하지 못하고 빼놓여 있는 구역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 사용의 동기나 주사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등이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기술은 저시력인의 재활과 자립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적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초가 됩니다. 기능시각 평가를 통해 현재 수준의 시각적 능력을 파악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시각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느 영역의 지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능시각 평가 결과 시각기술 훈련이 특정 저시력인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저시력인에게 적합한 시각기술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합 망원경을 사용해서 추시하기, 추적하기 및 주사하기 등 기초적인 시각기술을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 방법은 기본적으로 망원경을 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시각인의 보행 지도에 있어서 기능 시각 평가를 통해서 보행 지도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저시력인의 보행 지도가 필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강 저시각인 보행 지도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